이번엔 민주당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김어준 씨 방송에서 나왔던 이른바 공천 취소 거래설 이 부분 후폭풍이 상당히 거센 것 같은데 수습 국면으로 가는 듯 하면서도 또 고소고발 뭐 이런 조치가 또 취해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공천 취소 거래설을 김어준 씨 방송에서 제기했던 장인수 전 기자를 고발한다. 그런데 김어준 씨는 고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장인수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해당 발언은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입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김어준 씨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고발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신 근거와 그렇지 않다면 법률 검토 결과입니다. 법률 검토 결과로 TV조선에 나온 어떤 출연자가 허위사실을 얘기했다고 해서 TV조선의 대표이사를 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소 취소 거래설. 제가 또 공천 얘기하다가 또 아마 공천 취소라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소 취소 거래설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은 복잡한 것 같은데 한민수 의원님 정확하게 현재 민주당 상황 김어준 씨는 고발하지 않고 장인수 기자만 고발한다. 왜 김어준 씨는 고발하지 않느냐. 뭐 아까 뭐 TV조선 대표이사 이런 예를 김동완 의원이 들었는데 한민수 의원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좀 전에 우리 김현 의원이 우리 당의 이제 그 허위 사실이랄지 당 관련된 분들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뭐 언론 중재위도 있고요, 아니면 법적으로 고발하는 이 단위가 있습니다. 그 단위가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실제로 이게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는지 허위사실 공표인지 검토를 했을 때 장인수 씨 같은 경우는 본인도 명확히 지금 근거를 못 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매우 유증한 어떤 주장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 대응 증거를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고발 조치가 들어간 거고요. 그 김어준 씨 방송은 저기 뭐 좀 전에 김동완 의원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검토했을 때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인가요? 그 프로까지 의율되기는 쉽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주앵커랑 막 얘기하다가 취재도 뭐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허위 사실이에요? 제가 그 질문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저는 걸리죠, 당연히. 근데 우리 주앵커도 그러면 제가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고발하면은 글쎄 이게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뭐 반농담했습니다만 이 사안이 심각하다고 제가 보는 이유는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공소 취소, 공소 취소, 공소 취소 거래설인데 그러면 그 장인수 씨 주장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공소 취소에 대한 뭐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겁니까? 여러 명에게. 그러면 그 공소 취소라는 부분에 법적으로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대행도 안 됩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이 지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인수 씨 입장에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 적어도 그걸 본인한테 얘기해 준 사람은 취재원 보호 차원의 어떤 뭐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입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어지는 심각한 부분은 그거를 놓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된 보안 수사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당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때나 상상이나 그때나 했을까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검사장에게 누군가가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소의 취소가 필요하고 그거를 놓고 무슨 거래를 시도한다? 저는 그건 정말 터무니없다. 꿈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공소 취소는 지금 조작 기소된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과 같이 이건 저는 국정조사와 그 이후에 특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서 정확하게 위법하게 어떤 검사가 정말 법을 왜곡했고 제대로 못했는지가 드러났을 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함께 공소 취소가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불쑥 지금 검찰 개혁 이런 국면에서 나왔다는 거는 저는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된다. 민주당이 상당히 고민을 해서 고발 대상자를 정한 것 같긴 한데 또 뭐 야당이나 다른 관점에서 보는 분들은 야 김어준 씨가 민주당하고 어쨌든 남다른 사이고
각별한 사이니까 김어준 씨를 고발하는 데 좀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이 아마 또 그렇게 갔던 것 같은데 윤희석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네, 김어준 씨 관련한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어준 씨가 그동안 최근에 현 정부와 좀 맞서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예. 여러 번 뭐 김민석 총리를 비롯해서 대통령께까지 여러 얘기를 해서 여권 내부에서 많은 어떤 뭐 논란을 일으켰었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이란 전쟁이 터졌는데 국무회의도 안 열리고 도대체 대책회의 한번 안 하느냐 그랬더니 김민석 총리가 무슨 소리냐 매일 했다. 뭐 이런 일이 있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론조사 이름 빼달라고 그랬는데도 안 하고 뭐 KTV에 뭐 정청래 대표랑 대통령 악수하는 장면 없다고 뭐 음모론 제기하고 여러 개가 있어요. 한 6번 네.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김동완 의원은 TV조선 대표이사를 고발한 경우는 없지 않느냐. 그 출연자가 이상한 얘기했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TV조선 예를 들어 대표이사는 정치활동 성격의 일을 하지 않잖아요. 누군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김어준 씨는 거의 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이 갖고 있는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언론사의 대표와 직접 비교하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여권 내부에서 굉장히 당황할 수는 있겠어요. 우군이라고 생각했던 데에서 음모론을 내부를 향해서 제기를 했으니까요. 아까 윤석열 정부 때 얘기하셨는데 뭐 독재라고 판단하시는 거는 자유지만은 적어도 그때 윤석열 정부와 생각이 같은 어떤 뭐 유튜버나 이런 분들이 당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왜 김어준 씨가 이렇게 관심의 중심이 되고 그만큼 지금까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키워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성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줄을 지어서 그 방송에 출연을 하고 가서 절까지 하고 그분의 영향을 키워줬다가 그분이 이렇게 일탈행위 비슷한 일을 하니까 이제 와서 약간 뭐 멈칫하는 모습 국민들께서 왜 그런지 다 아시니까 적절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최선호 의원에게 질문 드리기 전에 또 김어준 씨와 장인수 전 기자가 김현 의원 또 장인수 씨라고 아까 표현하셨던데 두 사람이 또 방송을 통해서 이 공소 취소 거래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또 고발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나서 저희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장인수 기자가 출연 전까지 자신이 라이브에서 말한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걸 기록으로 모든 단계에서 시간까지 다 저희는 입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 고발 들어오면 좋죠, 저희는. 그렇죠. 모조리다 무고로 보내버릴 테니까. 기자는 자기 특종을 미리 말하지 않아요. 그 취재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장인수 기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인데 언제 어떤 형식으로 자신의 취재 내용을 터뜨릴지는 그건 프로로서 장인수 기자가 선택할 일인 거예요. 장인수 기자가 터뜨릴 장소 선택할 만큼 뉴스공장 접속자가 많은 걸 우리가 사과해야 합니까? 저는 제 보도, 취재 내용에 대해서는 당당합니다. 물러섬이 없습니다. 제가 보도했던 내용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이 스스로 공소 취소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뜻을 여러 고위 검사들에게 메시지로 전달했다. 이에 대해서 한 고위 검사는 그러지 말고 지휘를 차라리 하는 게 어떠냐. 공식적으로 지휘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입장을 또 전달을 했고 그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잘못된 기소, 공소에 대해서는 스스로 취하함으로써 반성하고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게 제가 전했던 팩트입니다. 민주당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은 성실하고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 짧긴 한데요. 이게 제 입장의 전부입니다. 네, 김어준 씨와 장인수 기자. 뭐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의 성격이 저희가 하는 일의 성격과 대단히 비슷하기 때문에 저도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말씀드린 건 좀 신중하게 하기로 하고요. 최선호 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장인수 기자의 반응, 나는 당당하다, 고발됐으니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성실하게 임하겠다. 김어준 씨, 장인수 기자가 책임질 일이지 뉴스 공장인가요? 뉴스 공장이 뭐 그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걸 갖고 어쩌란 말이냐 또 이렇게 또
설명을 했네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까 김현 의원 나와서 이야기했지만 법적으로 과연 이제 김어준 씨에게 요건과 관련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민주당 판단은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른바 정치적인 어떤 책임을 묻는 과정 이 부분은 이제 분명히 정리가 될 필요가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어준 씨가 그냥 하나의 플랫폼을 선택한 건 장인수 씨가 선택을 한 거고 그게 왜 나 잘못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확인하셨잖아요. 그때 그 첫날 그 보도를 할 때 특종이다. 굉장히 중요한 걸 해왔다라면서 사실 거기에 그 자리에서 크로스 체크가 됐느냐 도대체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구냐 그 사람 입장은 물었느냐 이런 건 확인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의견이 그 장인수 자리에 나왔던 뭐 주진우 기자나 같이 출연했던 사람들 그런 질문을 던지긴 했었죠. 비슷한 취재 그러니까 질문이 이게 있긴 있었죠. 이재명 예. 대통령의 뜻을 판 거냐 아니면 예. 이제 그건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의 얘기는 예.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 자체가 지금 검찰개혁 정부안을 둘러싼 여권의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검찰개혁 정부안이 공소 취소 거래설 등으로 그 정부안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그 방송의 전체적인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특히 이제 강한 지지층에서는 김어준 방송에 대해서 강한 반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동안은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 김어준 방송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지어 이제 정청래 대표는 그 딴지 게시판이 민심의 척도다라고까지 이야기했고 김어준 씨가 그 KTV 관련해서 지적하니까 과방위원장이 내가 후속 조치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정리 이건 좀 민주당 내에서 계속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김어준 씨에 의해 민주당이 고발 조치해서 김어준 씨를 제외했다. 그러면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 유튜브 프로그램 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같은 이런 뭐 지상파의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출연자가 저희 8시 뉴스나 이런 경우는 다르죠. 그건 우리 스스로가 취재하고 확인해서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같이 지는 건 맞는데 외부 출연자가 나왔는데 그 플랫폼은 제 프로그램이에요. 아까 예를 드신 것처럼. 근데 와서 주장을 했는데 그 순간에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상당히 파장이 있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과연 법적인 조치의 대상에서 그 주장한 사람만 대상이 되는 건지 그 공간을 제공한 뭐 플랫폼도 같이 그 고발의 법적인 어떤 조치의 대상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하나의 또 쟁점으로 부상한 것 그거를 같아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국민소통에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 법률가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지금 김어준 씨 해명하는 것처럼 이게 고발이 되려고 한다면은 장인수 기자가 그 얘기를 주장하기 전에 어떤 그게 서로 논의가 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얘기를 했다는 거 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가만히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이번 해명하는 걸 지금 처음 봤는데요. 그 장인수 기자 해명을 보면은 지금 누군가 정부 고위 관계자가 있고 본인에게 얘기 준 사람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통상의 경우 이제 우리가 저도 기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건 이렇게 되게 또 아주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하면 그야말로 크로스 체크를 하죠. 하고 그 위에 보고를 하고 다시 소스가 어딘지 밝히지는 외부에 않더라도 그 최초의 전달자가 누군지 그래서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과연 진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소 취소와 관련된 처음에 장인수 씨가 폭로한 내용처럼 정말 과연 그런 식이었는가? 제가 좀 방송을 보면서 저 늙는 느낌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런 의도였는지 아니면 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른 식의 설명을 했는데 중간 전달자가 그거를 곡해가지고 해석을 잘못해서 전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장인수 기자에 대한 고발이 됐으니 이건 밝혀져야죠. 안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또 뭐 지금 야당, 제1야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밝혀질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자들은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을 갖고 기사를 쓰는 건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말해준 사람이 말을 바꿔버리면 이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거나 그렇죠. 확인을 하죠. 그 기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문서 입수하는 걸 되게 좋아하죠. 문서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러다가 잘못하면 수사 받습니다. 물론 그런데요. 그런데 말을
말은 정말 크로스 체크가 필요한 거예요.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크로스 체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과연 장인수 기자가 얼마나 했는지는 뭐 앞으로 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지. 기자가 또 수사받는다고 이 취재원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취재원은 안 밝혀도 예. 됩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지 않습니까? 복수의 확인을 거쳤느냐고 두 번째가 그 당사자, 여기에서는 이 고위 정부 관계자에게 확인을 했는지, 확인을 해서 뭐 반론을 씻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다는 거죠. 장인수 기자는 내 입으로 정성호 장관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빈틈이 너무 크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장인수 기자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수 의원은 김어준 씨 방송에서 뭐 나오라 그러면 또 안 나갈 이유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민주당 의원들이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출연한 예. 적은 없었고요. 예. 근데 제가 주로 나갈 때 이제 과방위, 제가 속한 상임위, 과방위 현안이 있을 때 몇 차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현안이 있어서 연락도 안 왔는데요. 예. 연락이 없는 생각이 정천회 대표는 김어준 씨 방송에 좀 많이 나갔던 것 그런데 같은데요. 그거를 예. 이제 좀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특정 이제 유튜브 뭐 지금 뭐 우파 쪽에도 지금 국민의힘 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뭐 10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보는 방송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뭐 취사 선택을 하면 됩니다. 예. 이 얘기는 뭐 지금 제대로 짚어주고 있다 하면 들으면 되는 거고 그 다 알아서 듣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저기 특정 방송에 휘둘린다?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일전에도 어떤 의원이 그런 글을 써가지고 전 되게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몇 차례 안 간다고도 많이 합니다. 제 일정이 바쁘거나 제 회의가 있으면 안 가는 거죠. 당연히 방송에서는 출연 제안을 오는 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마치 특정 유튜브에 민주당이 휘둘린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수 의원 대표 비서실장이니까 정천회 대표 뭐 지방선거 관련해서 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한번 인터뷰 요청을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